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진짜 아무도 이거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금리 속도 이제 올라가는 속도 둔화는 이제 그냥 상수화 되었기 때문에 발표되는 지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좀 그랬죠. 고용지표 잘 나오고 이러면서 일단 미국장 크게 빠지기 시작했다가 많이 말아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미국장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한국장은 상대적으로 좀 튼튼합니다만 단기 조정이 이제 좀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뭐 미국장 분위기에 비해서 한국장은 기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빠지고 시작했다가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1시 48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제 양 지수 모두 조금 플러스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단기 조정은 이미 좀 시작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이은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빠른 시점에 시작이 됐다. 그래서 과매수 상태는 조금 해소가 돼야 되는 것 같다라는 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지속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이제 2001년, 2003년, 2009년, 19년, 20년 뭐 이럴 때의 상황을 좀 나타내 주셨어요. 이은택 의원님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그냥 평균 내보면 마이너스 10% 정도입니다. 그러면 최근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요런 구간 대비해서는 한 2240, 한 요 정도까지는 일단 내려올 수 있다 정도로 뭐 이게 전혀 정확하지 않죠. 그냥 겐또 한번 쳐보자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빠졌나 그 정도 보자는 거고 가장 유사했던 게 2019년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게 까만색 선이 지금 현재 코스피 흐름이고 파란색 선이 2018년 19년 코스피인데 이제 요런 거죠. 2018년 19년 요런 고점 대비 저점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렇게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100 정도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전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구나 혹시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글쎄 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2100, 200 이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수를 봤을 때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회사들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충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수 선물 매도나 뭐 이제 이런 인버스 같은 거는 뭐 샀다 팔았다 하지만 어쨌든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에 지금 LG전자가 마이너스 7% 넘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만 어쨌든 애플카 얘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으로 연기를 한다고 또 뭐 이제 해요. 그래서 이놈의 애플카는 정말 쉽지는 않다. LG전자가 내년 1월, 2월 정도에 뭐 이 애플카 관련된 무슨 뭘 발표할 거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IT 애널리스트 할 때 LG 이노텍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LG 이노텍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여러 가지 핵심 제품들의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들을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경험적으로 LG전자가 이런 걸 TF니 뭐니 이런 걸 발표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얘네들은 애플이라는 회사는 이런 부품사에서 자기네 정보가 언론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애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고 엄청 엄격하게 대합니다. 잘 보시면은 증권사 리포트에도 애플이라는 단어를 쓴 리포트는 거의 없고 북미 최대 고객이라는 참 희한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런 데서 기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LG전자도 저는 뭐 이걸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근데 저는 애플의 특성상 이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연기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완전히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LG전자도 당분간 조금 다시 보수적인 뷰로 저도 조금 아쉽게 수익을 내고 있다가 뱉어내고 그냥 손절을 해버렸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고 이게 SK 하이닉스의 11월, 12월 나온 증권사 리포트의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참 희한하죠. 6.5조 적자설부터 1.9조 흑자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트렌드만 보면은 이제 이 밑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 업데이트를 이제 늦게 했거나 이제 뭐 이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런 전망들이 낮아지는 게 너무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마법의 법칙처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엄청 적자로 적기 시작하고 투자 의견 중립이나 매도로 바꾸는 그런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정말 주식의 바닥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영업이익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2023년에 대한 명확한 자기들의 가이던스를 딱히 안 준 것 같아요. 그걸 주면은 이렇게 베리언스가 거의 뭐 8조씩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조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고 그게 고스란히 감가상각비
이제 고정비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지금 변경 전후 차이 보시면은 1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2023년에 대한 뷰가 2024년에 대한 뷰도 그렇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순식간에 연간 적자 2조 정도에서 뭐 5조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이제 대신 뭐 여기는 흑자로 보고 있지만 여튼간에 이 숫자 자체가 누가 정확한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변화가 지금 중요한 건데 어쨌든 괜찮다 괜찮다 하던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서서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실제 현실에서는 뭐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고 이런 거는 내년에 반도체 산업에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숫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다 디테일하게 따지시는 거 참 좋은데 그거는 돈 버는 거와는 사실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 사 모아야겠다라는 자기만의 자기 고유의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반도체를 사 모으기 시작하는 시점에 같이 사시면은 내년 연말 됐을 때 여기서 손실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너무 지르나요? 하여튼 간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호흡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저는 사고 있지 않습니다. 차트로 조금 마지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게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2.1% 정도 빠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일봉인데 SK하이닉스가 최근에 9월, 11월에 저점이 뭐 요 정도였어요. 8만 1,000원, 2,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하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여길 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로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런저런 다른 종목에도 좀 적용을 해보시고 과거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에서 바닥이 잡힐까라고 보면은 요게 한 7만 원 초반 정도, 요 정도 레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박스권, 이게 지금 가격이 한 9만 원 정도니까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중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7만 원 초반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보는 사람인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언더슈팅을 한다면 어디일까? 6만 7천 원 정도 되는 요 정도까지 요거는 이제 약간 시장이 정말 급락을 했을 때의 영역입니다. 요런 데는. 그래서 저는 일단 7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SK하이닉스가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주의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거는 경우에 따라서 개별 종목 선물 매도를 하면 숏 포지션이 되겠죠. 뭐 요걸 다 먹고 싶다면 요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인 거고요. 요게 소화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몇 주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뭐 길게는 한 달 반, 짧게는 2, 3주 정도? 그 정도로 보는 거죠. 월로 봤을 때는 뭐 똑같은 거라 큰 의미는 없고. 다음으로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랑 달리 되게 견조하죠, 그래도. 삼성전자랑 회사는 퓨어 반도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완충제도 좀 있고 뭐 이제 그런 거고. 단기로 봤을 때는 여기 뚫으려다가 못 뚫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막힐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트를 계속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매일 요만큼을 손실을 보고 시작하면은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구간마다 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50일선, 60일선에서 지금 오늘 지수가 조금 강한 건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안 빠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구간들에서 단기로 사봐도 되지만 저는 아주 현명한 전략은 현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를 올라타니 많이 하다가 지금 조금 미스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랑 같은 기준으로 조금 보면은 글쎄요 한 5만 7천 원 정도를 깰까 싶긴 합니다. 요런 레벨들에서 계속 잡혀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는 정말 5만 원 초반까지 빠질까? 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엔 아직까지 시가총액 1위, 3위 업체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질질 흐르면은 진짜 어려운 거고 결국에는 해외 지수도 잠깐 보시면 나스닥도 보시면은 제가 계속 이 공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지금 계속 못 깨고 있잖아요. 약간 또 하회를 했고 사실 나스닥이나 S&P에 비해서 한국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제 방심은 하지 말아야 될 게 결국엔 이런 거 하루에 몰아서 한국장이 다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뷰를 가지고 있고 S&P도 마지막으로 잠깐 보시면은 제가 뭐 이런 자리 좀 맡길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며칠 동안 엄청 빠진 거예요. S&P가 요번 주 들어서만 지금 3.2%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하락 압력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조금 더 나쁠 수 있다. 그리고 주요 나스닥 종목들 다 빠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편하게 가져갈 시장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중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내수주나 그리고 특징주는 사실 이제 이런 엔터나, 제가 그때 SM 괜히 다시 사면 인간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SM 다시 못 사서 병났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방송할 때 뭐 절대 다시는 안 산다 이런 말은 안 하려고요. 이게 괜히 제가 또 생각보다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여기서 절대 안 산다고 해놓고 몰래 계좌로 주식을 못 사요. 약간 바보 같은 건데,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화장품이 최근에 엄청 좋았지만 뭐 리오프닝이 어쩌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주가를 보면은 뭐 그냥 아주 단순한 뷰로 이번 주가 조금 피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중국주를 너무, 특히 화장품은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따라가신다면 중국이 경기가 좋아졌을 때 좋아질 수 있는 롯데케미칼이나 엔터주들 이런 데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혹시 이쪽은 좀 궁금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번 주에는 지금 개별 주식을 산 거는 현대일렉트릭 산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네가 언제 말했냐고 생각하시면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하게 빠질까 했는데 급하게 빠져서 이런 자리에서 사서 수익을 좀 내고 있고, 방산도 한국항공우주 같은 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이번 주 저는 약간 손실입니다만 이런 자리를 지킬 거다라고 보고 펀더멘털 회선은 없고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주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굴삭기 데이터가 내일인가 나오는데 잘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식적이라면 잘 나와야 되죠. 그래서 중기 고점일 수도 있는데, 단기 보면은 단기로는 좀 사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좀 크게 보시면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51선이 200일선을 위로 뚫고 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요 어디선가는 주식을 모아 놓으면은 이거는 몇 개월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이런 지점, 지금 이게 8,200원 정도 되는데 이 너무 높네요. 이렇게 한 14,000원 정도까지 중기로 보고 한번 달려봐도 되지 않나? 라는 그림 정도 그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스킴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주는 굉장히 좋은 날이라서 오늘 뭐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